안녕하세요. 오늘은 48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내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진호, 올해 48세입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왔고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특히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아내 주아는 43세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결혼할 때부터 둘 다 교사였죠. 안정적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교사 부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초기에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주아가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있을 때였어요. 병원비를 내려고 주아 통장을 찾던 중 통장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8개월째였어요. 여보, 이 입금 내역이 뭐야? 아내가 열이 있는 상태에서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거? 미술학원에서 특강 나가는 수입이야. 어느 학원? 강남 쪽. 주말에 나가는 거야. 아이들 입시, 미술 특강.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주아가 주말에 특강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매달 200만 원씩이면 상당한 수입인데 왜 얘기 안 했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안해. 주아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나에게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대학 동기이자 세무사로 일하는 성욱이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습니다. 성욱아, 혹시 교사가 외부 강의하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특히 교감급이면 더 엄격해. 왜? 우리 주아가 미술 특강을 나간다는데. 성욱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습니다. 진호야, 뭔가 이상한가?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매달 200만 원, 8개월째 지속되는 정기 입금, 그리고 아내의 어색한 반응까지. 진호야, 이거 확인해 볼까? 교사 외부 강의는 다 신고 기록이 남거든. 이틀 후 성욱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호야, 주아씨 외부 강의 신고 기록이 없어. 그리고 이 입금 강남의 어떤 미술학원에서 온 것도 아니야.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이라는 중소기업 법인 계좌야. 대표자는 이창수라는 사람이고, 이창수, 주아의 성은 이씨입니다. 혹시 성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진호야, 이런 거 함부로 조사하면 안 돼. 하지만 회사 정보 정도는 공개된 거니까. 다음 날 성욱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설 대표 이창수, 57세. 고양시에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인 이름이 김영희, 55세. 그리고 자녀 항목에 이주아사 13세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아 부모님인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아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었고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주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주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매달 200만 원. 그리고 이창수 씨. 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부터. 주아야,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주아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천천히.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6살 때 버려졌어. 그 사람들한테. 뭐? 이창수, 김영희, 내 친부모지.
하지만 나를 키우지 않았어. 6살 때 아동보호소에 맡기고 사라졌거든. 제가 알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말한 건 거짓말이야.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하는 게 버려진 아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 주아야,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 18살까지. 그 다음엔 정부 지원받으면서 대학 나오고 임용고시 붙고 혼자서 다 해왔어. 눈물이 주아의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3년 전? 응.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가족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용돈이나 보내주겠다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정한 금액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면서. 그리고 조건이 있었어. 조건? 연락하지 말라는 거. 그냥 조용히 돈만 받고 살라는 거. 그래서 받은 거야? 주아가 저를 보더니 울먹였습니다. 진호야, 나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는지. 비록 돈이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주아야. 하지만 돈 받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 이게 사랑인가? 가족인가? 그냥 면죄부 사는 돈 같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이 비밀을 숨겼는지, 왜 혼자 고민했는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나를 그냥 이주아로만 봐줬어. 불쌍한 아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그게 좋았어. 처음으로 그냥 나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 그날 밤부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보였거든요. 우선 제 직장 문제였습니다.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아내가 출처 불분명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정 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0대 여성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네요. 우선 이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격이요? 증여인지, 보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이요? 연간 200만 원씩이면 2,400만 원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이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죠. 집에 돌아와서 주아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아야, 우리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세금 문제로, 그리고 내 직장 문제로도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주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선 그 사람들과 만나보자.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확인하고.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주아야, 이건 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직장의 문제이기도 해.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8세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성욱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욱아, 세무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가족 상담 전문가도 아는 사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복잡한 상황이야.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심리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48세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희는 이창수 씨 부부와 만났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서였어요. 이창수 씨는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57세,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해온 것 같은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 부인 김영희 씨는 55세로 소심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창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 봤으면 계속 안 보는 게 나았을 텐데요. 주아의 말에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남편 이진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것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부족한가요?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인지 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세금 문제, 제 직장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주아의 마음 문제까지. 지난 3년 동안 주아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돈은 받지만 가족은 아니라는 그 애매한 관계가. 김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는 왜 주아를 보육원에 맡기셨나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창수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빚에 쫓기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업이 좀 안정됐어요. 그때 주아를 찾았죠.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함께 살자고 하지는 않으셨죠? 김영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기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았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관계는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만약 정말로 주아와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이요? 가족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주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호야, 주아야,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면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닐까? 6개월 후 저희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아가 더 이상 그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창수 씨 부부가 진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주아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 지난주 주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평생 그 애매한 관계에 머물렀을 거야.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48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책임이고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족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호 씨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 상담 센터나 법무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